중세 유럽, 왕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 그런데 왕의 부인, 즉 왕비가 나라를 통치한 경우도 있었을까요? 헝가리 서쪽의 고대 도시 베스프렘은 왕비가 직접 법을 만들고 세금을 거두던 세계에서 유일한 왕비령이 있던 도시입니다. 잠깐만. 저희 가족은 바로 그 특별한 도시 베스프렘을 찾아가 봤습니다. 헝가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 베스프렘은 건국 초기부터 왕비의 대관식이 열리던 곳이었어. 왕비가 직접 세금을 걷고 법을 집행하던 전 세계 유일무이 왕비령의 도시였지. 11세기에서 15세기까지 이어진 이 전통으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왕비의 도시라고 불리게 된 거야. 여기가 왕비 대관식이 열리던 미하엘 대성당이야. 주교에게서 왕관과 성유를 받으면서 왕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았어. 성 미하엘 대성당 바로 옆에는 오래된 우물 하나가 있습니다. 1569년 성곽지도에 처음 등장하는 이 우물은 13세기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깊이는 약 40m, 중세 베스프렘에서 성을 지키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베스프렘 성체야. 중세엔 교회를 중심으로 중요한 기관들을 한 곳에 모으고 그걸 성벽으로 감싸서 하나의 마을을 만들었어. 주교자 교회와 수도원은 재산도 많고 상징성도 강했기 때문에 보호가 필수였거든. 처음엔 나무 울타리와 문, 흙과 돌을 섞은 낮은 성벽이었어. 그런데 13세기 몽골 침입 후엔 성벽의 일부에 나무 감시탑이 생기고 성벽도 더 튼튼하게 보수됐지. 16세기 오스만 때는 높은 석조 성벽이 만들어지면서 요새화됐고 큰 화재로 나무 감시탑이 불탄 후엔 석조로 보강되면서 그때부터 화재탑이라고 불리게 된 거야. 17세기부터는 시계탑 역할도 했고 지금은 발라토누스까지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사용되고 있어. 우와, 우리는 난다. 베스프렘 성체는 헝가리에서 가장 오래된 성체 중 하나로 1000년 넘게 이 도시를 지켜온 상징이자 왕비의 도시를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성체 주변에는 울창한 나무와 주황색 지붕, 그리고 오래된 성당들이 어우러져 마치 중세시대로 돌아간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수많은 전쟁과 화재 속에서도 다시 세워진 이 성체는 왕비가 다스리던 도시의 중심이자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왕비는 이곳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직접 도시를 통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왕비의 도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을까요?
15세기 헝가리의 황금기 마차시 시절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은 굴뚝세와 소금세였어. 소금은 채취부터 판매까지 국가가 독점했거든. 그러니까 왕의 주요 재정이었던 거야. 그럼 왕비령이었던 베스프렘은 어떤 세금으로 재정을 운영했을까? 마차시왕 시대의 베스프렘은 왕비 베아트리체가 직접 다스리던 왕비령이었습니다. 베스프렘 주변은 원래 포도밭이 많았거든. 그래서 왕비의 주요 수입원은 포도주세와 이걸 내다 팔 때 생기는 시장 유통세였어. 베아트리체는 원래 정치적 야심도 크고 재정 감각도 뛰어난 사람이었어. 한 예로 포도가 풍년일 땐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최저 가격을 설정해 농민의 수익도 보장하면서 세수까지 챙기는 걸 보면 왕비의 영민함이 느껴져. 왕과 왕비 둘 다 뛰어난 행정가였는데 문헌에 포도주세 관련 분쟁 기록이 재밌더라고. 몇 가지 사례를 들려줄게. 첫 번째 분쟁은 포도주세는 원래 13세기부터 교회의 권한이었어. 특히 베스프렘 주교자는 헝가리에서도 가장 오래된 주교령이라 교회의 권력이 막강한 곳이었거든. 포도 수확철이 되면 세무원이 마을을 돌면서 10분의 1을 거뒀어. 근데 베아트리체가 왕비령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교회와 분쟁이 생긴 거야. 어느 정도 구역을 나눠서 왕비와 교회가 각각 세금을 걷었는데 구역이 애매한 마을에선 이중으로 걷는 경우가 생긴 거야. 두 번째는 포도를 팔던 포도주를 팔던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 가져오면 유통세를 내야 했어. 게다가 이렇게 시장에 서서 장사를 하려면 또 시장세를 내야 했지. 농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상 삼중과세처럼 느껴지니까 불만이 엄청 터져 나왔어. 15세기 베스프렘. 그 시기 한 포도농부도 이런 세금 문제를 직접 겪게 되는데요. 어이, 웬이 이선? 오랜만이군. 포도주 팔러 왔나? 그럼 유통세를 내야지. 시장에 앉아서 장사하려면 자릿세도 추가해야 하네. 일 대마루로 하지. 한 장만 주게. 고맙네. 잠깐만. 이거 봉인이 없는데? 봉인이 없는 건 무허가 품이야. 압수네. 역시 베니 와인은 최고군.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마차시 왕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어. 교회와 왕비의 세금 징수 구역을 명확하게 나눠주고 농민이 직접 시장에 물건을 내다 팔 때는 유통세와 시장세를 면제해줬어. 이런 일화들이 쌓이면서 오늘날까지 마차시 왕은 정의왕으로 불리게 된 거야. 성체 아래 세드 계곡을 따라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물소리 좋다. 사람이 있는 거 있네.
계곡과 성체가 어우러져 마치 중세시대로 걸어 들어온 느낌이에요. 성체 옆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베네딕 언덕이 나옵니다. 언덕에 오르면 베스프렘 시내와 성체 전망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도시예요. 해질녘 일몰빛이 성체와 마을 위로 내려앉으면 언덕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더욱 낭만적으로 다가옵니다.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베스프렘 역사 위에 오늘의 풍경이 겹치며 이곳만의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걱정 마, 이선아. 이젠 달님이 올 거야.